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패배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가 또 하나의 분수령 중요한 경기를 마주합니다. 전반기 10경기 무패 행진의 기세를 꺾이게 만들었던 첼시와의 런던 더비로 5월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영국 언론은 이 경기를 통해 캡틴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서 다시 측면으로 이동하는 공격 전술 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런던 더비를 앞둔 첼시와 토트넘의 최신 상황과 현지 전망, 전술적 쟁점을 통해 경기를 보시기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연기된 경기 일정입니다. 주중 경기로 토트넘이 첼시 원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3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에 킥오프하는 경기입니다. 이번 주중 경기 일정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과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이 열리는 시기로 이 기간에는 리그 일정이 없다 보니까 연기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주말 일정도 토트넘은 타이트하게 치러야 합니다. 우선 주말 경기 일정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5월 5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 빅매치를 치르고요. 첼시의 일정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토트넘과의 홈경기 이후 5월 5일 일요일 밤 10시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또 한 번의 런던 더비를 치르게 되고요. 토트넘은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에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를 쉴 틈 없이 치르게 됩니다.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스널은 5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본머스와 홈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스널이 35경기에서 승점 80점, 맨시티가 34경기에서 승점 79점으로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고 리버풀은 지난 주말에도 승리에 실패하며 사실상 3위권으로 시즌을 마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4위 경쟁팀인 에스턴 빌라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브라이튼과 5월 5일 일요일 밤 10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토트넘과의 경기에 앞서 열리기 때문에 토트넘이 첼시를 꺾으면 승점 63점으로 성점 차이를 4점짜로 좁힐 수 있지만 아스턴 빌라가 브라이튼을 이길 경우에는 다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토트넘의 4위 추격이 힘들어지거든요. 이번 주말 동안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희망을 살리려면 첼시를 반드시 이기고 에스턴 빌라가 최소한 브라이튼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 나아가 브라이튼에게 패배하는 상황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최근 상황은 나란히 좋지 않은데요. 우선 토트넘이 최근 원정 경기에서 3경기 동안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풀럼과의 원정 경기 0대3 참패에 이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1대1 무승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 0대4 참패까지 대량 실점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첼시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3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 6대0 대승으로 기세를 올리는 것 같았지만 그에 앞섰던 강등이 이미 확정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도 2대2로 비겼고 또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준결승전 0대1 패배 탈락에 이어 토트넘도 호되게 당했던 아스널을 상대로 더 큰 차이의 패배 0대5의 참패를 당했거든요. 게다가 토트넘은 4대0으로 이겼던 에스턴 빌라와의 지난 주말 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유럽 대항전 진출권 도전이 어려워진 9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사실은 0대2로 패배할 뻔한 경기를 끝까지 쫓아갔던 것이 다행일 정도로 수비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첼시인데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었습니다.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풀백과 센터백의 사이 공간으로 찔러 넣은 스루 패스를 왼쪽 풀백인 리카디뉴가 컷백으로 문전으로 보냈고 이 컷백을 중앙 미드필드인 맥긴 선수가 왓킨스의 뒤에서 슬쩍 들어오면서 논스톱 슈팅을 연결했거든요. 이 슈팅을 첼시의 왼쪽 풀백인 쿠쿠렐라가 막으려고 하다가 자책골을 기록하게 됐는데 중앙 지역에서의 스루 패스를 빠뜨리는 부분이라든지 컷백도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이라든지 맥긴 선수를 완전히 프리하게 냅둔 부분들을 본다면 분명히 첼시의 수비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42분에는 두 번째 골까지 쉽게 내줬는데요. 오른쪽 풀백인 맷캐시가 안쪽으로 인버티드로 들어오면서 왼쪽 전방에 침투했던 로저스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로저스는 수비 2명 앞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땅볼 슈팅을 구석으로 꽂아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죠. 이렇게 에스턴 빌라가 손쉽게 이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첼시가 쫓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뤄냈는데요. 올여름 토트넘 이적설이 있는 갤러거 선수의 활약이 좋았고 또 후반기 첼시의 대단한 기세를 이끌고 있는 콜 파머의 활약도 펼쳐졌습니다. 62분에 갤러거가 전방 압박을 통해 빌라의 후방 지역에서 공을 따냈고 따낸 공을 파머가 이어받으면서 다시 갤러거에게 밀어줬어요. 갤러거가 문전 안쪽에서 이 공을 잡은 상황에서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해 들어오던 마두에케에게 공을 슬쩍 밀어줬고요. 마두에케는 이 공을 받아서 수비의 커버 범위를 넘긴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2대1의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81분 마두에케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한 갤러거에게 공을 밀어주면서 문전 안쪽으로 2대1 패스를 유발하듯이 뛰어들어갔는데요. 이때 에스턴 빌라 수비수들이 마두에케에게 쏠렸지만
갤러거가 마두에킥에 공을 패스하지 않고 그대로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골문 바깥으로 감아 때리면서 속수무책으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당할 수밖에 없는 슈팅으로 2대2의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양팀의 장단점을 기록으로 살펴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포체티노 감독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공격적으로는 화끈하지만 수비적으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게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입니다. 양팀의 기록적인 면을 본다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프리킥 슈팅 능력이라든지 득점 결정력, 스루 패스와 개인 기술 이런 그 공격적인 면에서는 지표가 좋지만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실수도 있고 또 상대의 스루 패스를 쉽게 통과시키는 면이라든지 상대가 문전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 요소에 있어서 수비적인 면의 약점이 베리 위크로 3개나 떠있는 상태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이 최강점이고 스루볼이라든지 개인 기술 그리고 득점 결정력 모든 면에서 고루 좋지만 역시나 수비적으로 좋지 않아요. 게다가 세트피스 수비, 역습 수비에 아주 취약하고 스루 패스에 대한 수비라든지 개인 수비 실수도 나오고 있고 상대의 득점을 막지 못하는 상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는 양팀의 수비 허점이 드러나는 난타전, 득점 대결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한 실점의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많은 런던 더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첼시를 상대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63회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토트넘 허스퍼는 8승 21무 34패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보다도 훨씬 안 좋은 기록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도 1승 1무 4패로 열세입니다. 당장 전반기 홈경기 1대4로 패배했는데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트넘이 첼시 원정 2대2 무승부에 이어 첼시의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우세한 결과를 냈지만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에서도 2차례나 패배했던 기록이 있고 또 지난 2022년 1월 같은 경우도 첼시 원정에서 0대2의 완패를 당하는 등 특히 첼시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들을 토트넘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반기 대결이 토트넘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 나왔던 토트넘의 올 시즌 최악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전반 시작 6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면서 대량 득점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운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로메로 선수가 엔소 페르난데스에 대해서 문전에서 거친 태클로 파울을 범하고 퇴장까지 당하고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전반 35분에 콜 파머에게 동점골을 내줬는데요. 이렇게 한 명을 잃은 상황에서 메디슨과 판더펜이 전반 추가 시간에 부상으로 이탈하는 충격적인 전술적인 자원들을 잃는 상황이 됐고요. 전반 6분에 오른쪽으로 길게 메디슨이 전환 패스를 줬고 사르가 침투하는 쿠루세스키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쿠루세스키가 왼발 마무리 슈팅 가져가는 과정까지도 물론 상대 수비를 맞고 굴절되긴 했더라도 신속하고 날카롭고 치명적이었던 플레이였습니다. 이 골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전반 15분까지는 토트넘이 첼시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두세 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전반 34분에 로메로의 불필요한 태클이 페널티킥 선언으로 이어졌고 콜 파머가 성공시키는 상황 속에서 로메로가 빠지고 나니까 수비 라인에서 반더벤 선수가 커버해야 될 범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수적 열세 속에서 반더벤 선수가 또 발빠른 잭슨이나 스털링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스프린트를 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게 됐고 이러면서 또 이탈이 생겼고 메디슨도 부상을 입게 됐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후반 시작 10분 만에 우도기 선수도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퇴장과 2명의 부상이 발생한 가운데 결국에는 75분에 잭슨에게 역전골을 내줬고 90분에 잭슨에게 추가골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잭슨에게 헤트트릭까지 허용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었는데요. 이때 측면에서 배후 공간으로 빠져드는 선수들 특히 높은 라인의 뒷공간 로메로와 반더벤까지 없는 가운데 다이어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토트넘이 배후 공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전까지 잭슨이 정말 결정력이 극악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누구라도 넣을 수 있는 완전히 골문이 무너진 상태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많은 자신감을 잃게 됐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 7분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격을 펼치다가 뒷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렸던 파머의 패스도 좋았고 잭슨의 마무리까지 괜찮았는데요. 이날 1골 1도움을 펼쳤던 파머의 활약은 그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 파머 같은 경우 올 시즌 29차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0골 9도움으로 득점왕과 도움왕 모두 경쟁하고 있고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첼시가 지지 않았던 이유,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 파머가 필요할 때마다 득점과 도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2024년 들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파머인데요. 비록 팀의 페널티킥을 꽤 많이 전담하고 있고 첼시가 최근에 꽤 많은 페널티킥을 얻긴 했지만 파머가 그뿐 아니라 움직임과 패스를 통해서도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파머의 존재는 분명히 토트넘이 경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파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 이전에 첼시가 무패 행진을 달리는 과정 속에 팰리스전에서 멀티도움, 브렌트포드전 어시스트, 뉴캐슬전 1골 1도움, 번리전 멀티골, 맨유전 세트트릭, 에버튼전의 포트트릭까지 하면서 첼시가 유럽 대항전을 막판에 노릴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요.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 콜 파머가 감기에 걸리면서 빠지게 됐고 그러면서 0대5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울브스전 이후 2달 넘게 지지 않던 첼시가 파머가 빠지자마자 패배한 것이죠. 지난 주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는 파머가 돌아온 가운데 2대2 무승부를 끌어냈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라이벌전과 큰 경기에 강한 편인데 유독 첼시를 상대로만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점들이 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첼시에 약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역대 첼시와의 18차례 맞대결에서 5승 4무 9패로 전적상으로도 크게 열세에 있고 2골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지난 2019년부터 올 시즌 전반기 경기까지 무려 5년 동안 첼시를 상대로 득점한 기록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던 2015-16 시즌 첼시 원정당 한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끌어냈던 것, 그리고 2018-19 시즌 홈 경기에서 조르지니유를 무너뜨리면서 단독 돌파로 득점해 3대1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기억이고, 사실 대부분 첼시와의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다 할 좋은 기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시즌은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1승 1무로 거뒀지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 토트넘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첼시의 핵심 미드필더인 엔소 페르난데스가 부상으로 인해 수술대에 올랐고 결국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올 시즌 첼시의 고전은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특히 토트넘만 만나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전반기 토트넘전에도 좋은 활약을 펼쳤던 주장 리스 제임스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 왼쪽 풀백 벤 치렐도 부상 중이고, 리스 제임스의 이탈 공백을 잘 메우던 말로 기스토도 부상이고, 수비 라인의 포파나도 부상이고, 미드필드 라인의 우고추쿠, 추쿠 에메카, 이렇게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 스털링도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첼시가 이번 경기 정상 전력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스널과의 경기에 티모 베르너가 전반 30분에 부상으로 이탈했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출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스티니 우도기도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는데요. 후스코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토트넘은 지난 아스널과의 경기에 교체로 투입돼서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손흥민 선수를 도와줬고, 힘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는 베르너가 부상인 가운데 존슨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지만 클루세스키의 출전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지원군으로서 필요한 메디슨의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아스널과의 경기에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가 선발로 나섰지만 아쉬운 결과를 냈기 때문에 비수마와 사르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고요. 우도기의 부상 이탈 공백은 또 한 번 벤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으로 맞고 반더벤 로메로 포로가 포백 라인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잭슨을 최전방에 두고 빠른 무드릭, 창의적인 파머, 그리고 돌파하기 좋은 마두에케로 이성 공격을 구성하고요. 엔소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갤러거와 카이세도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 조합이 충분히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라인 같은 경우에는 티아고 실바가 올 시즌을 끝으로 첼시를 떠나기로 한 가운데 쿠쿠렐라, 바디아실, 디사시, 찰로바의 포백 구성이 예상되는데요. 쿠쿠렐라의 최근 경기력도 좋지 않고 찰로바는 본래 센터백 자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첼시의 수비라인에는 허점이 있을 것이고, 첼시의 풀백 공격의 위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충분히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디사시와 찰로바의 사이 공간을 무너뜨리거나 카이세도의 뒤에서 가마차기 슈팅으로 손흥민 존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전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오랜만에 왼쪽 측면으로 이동할 손흥민 선수가 첼시와의 경기를 통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패턴을 통해 상대를 공략할 수 있고, 또한 예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체티노 감독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약점, 수비적인 부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좋은 반전, 전반기 패배를 서력하면서 전반기에 치명적이었던 경기를 복수하면서 토트넘이 다시 기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후스코드닷컴은 이 경기 3대3 무승부를 예상했어요. 어느 한쪽으로 승패가 기울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것인데요. 첼시가 토트넘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오고 있지만 분명히 수비적으로 좋지 않고 부상자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적인 허점이 드러나면서 남타전 끝에 3대3 다득점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도 이 경기를 팽팽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홈팀 첼시의 승리 배당률이 평균 2.20배로 높고 무승부 4.05배, 원정팀인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은 2.91배로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가 브라이튼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도 브라이튼이 최근에 워낙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 배당률이 2.83배, 에스턴 빌라가 브라이튼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인 오는 주말 36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리버풀 원정인데요. 이 경기는 리버풀의 홈 배당이 평균 1.50배로 리버풀이 손쉽게 승리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승부 5.14배, 토트넘의 리버풀전 승리가 5.38배니까 어렵다라는 전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첼시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해서는 첼시 원정 승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과연 측면으로 이동할 손흥민 선수가 득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아스널전 페널티킥 득점으로 올 시즌 16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다득점을 통해서 올 시즌 20골 이상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마지막 희망을 살릴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 주요 소식과 현지 반응, 다양한 분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